본격적으로 민주당 당 대표 선거 요 얘기부터 가야 될 것 같네요. 진짜 전면전. 제가 전면전이 시작됐다 이거를 되게 좀 이렇게 몇 번 했어요. 되게 네. 클리셰로.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찐 전면전이 시작이 된 것 칼 뽑았어요. 같습니다.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 김민석 의원이죠, 이제. 네. 김민석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할 때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난 1년간의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 이 워딩은 사실 말 그대로 정청래 대표, 정청래 지도부를 저격한 것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전 대표도 바로 맞받았어요. 어제 네. 뭐라 그랬냐면 페이스북에 국무총리가 TPO에 맞지 않게 당대표 로망을 말하면서 평지 풍파를 일으킨 것이야말로 대표적인 자기 정치의 사례 아니냐? 네. 그러니까 자기 정치는 당신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난타전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꽤 긴 글을 올렸고 아마 저 여러 건 찾기가 올렸어요. 좀 쉽지 않으실 텐데 맨 밑에 패러그래프 맨 밑에 단락에 아마 시작 부분에 있을 겁니다. 그 맞습니다. 얘기가. 네.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자기 정치는 김민석이 했다. 그렇죠. 이렇게 반격을 한 것이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 뭐 잇따라 뭐 본인에 대한 자기 정치의 비난에 대해서 해명하는 뭐 짤도 올리고 글도 올리고 계속 한 상황이었어요.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민석 의원이 누가 더 자기 정치에 폐해를 당에 끼쳤는지 당원들이 평가할 시간이다. 우리 토론도 해보자. 이제 또 이렇게 난타전이 있다가 네. 오늘 뉴스공장에 등판을 했죠. 네. 네, 뉴스공장에 등판을 해서 이제 김어준 씨와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김어준 씨가 이제 앞부분에서는 뭐 감기야, 계엄 때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네. 자 이제 진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네. 이 출마의 변을 틀어줍니다. 도대체 누가 자기 정치하고 있다는 거예요?를 물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김민석 의원이 굉장히 뭐 또박또박 준비해 온 것 같아요.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 항목이 있다. 예를 들어 합당 과정의 어떤 논란, 검찰개혁 과정의 논란, 공천 논란, 선거 지위 이 네 가지가 당원과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자기 정치가 있었다. 여당이라면 당정 협력에 부합을 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정치적 계획과 욕구를 적정하게 절제하는지 이게 중요한데 아하.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면서 합당론에 대해서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충분히 숙고를 하고 정무적인 판단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야말로 폭탄 선언식으로 정청래 대표가 합당론을 질렀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를 그르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김어준 씨가 일종의 뭐 반론처럼 또 질문을 해요. 아니 대통령이 통합에 찬성했는데 합당에 찬성을 했는데 김민석 총리가 반대해서 안 됐다 이런 의혹 제기 있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강득구 최고위원이 글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비싹을 했지만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김민석 의원이 0.1%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당시에 좀 논란이 됐던 대목이 8월 통합 전당대회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정무수석도 얘기를 했는데 김민석 총리가 좀 반대한다라는 취지의 이제 글이었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실제로 그런 논의가 있었다라고 하면 대통령이든 나든 강훈식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수뇌부 중에 그 누구도 통합 전당대회에서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지금 다시 한번 강득구 의원한테 물어서 확인해도 좋습니다. 네. 강득구든 홍익표든 확인해도 좋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김어준 씨가 알겠다.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겠다. 네.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조국당과 조국혁신당과 이제 그 합당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반대쪽의 주장 그거죠. 대통령도 홍익표 정무석을 통해서 하여튼 이 합당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추진하자 이런 식으로 했었었는데 김민석 당시 총리가 그걸 이제 반대해서 그게 잘 안 됐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서로 의견이 달랐다. 요거를 이제 비판을 했던 거고 김민석 총리,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민석 의원 전혀 사실이 아니고 0.1%라도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자기는 당대표 출마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그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확인을 하려면 홍익표 그다음에 강득구 두 사람한테 네. 확인을 해봐라. 본인이 확인해 본 결과는 그 사실 아니다고 알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좀 작심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네. 어제도 그 최민희 의원이 계속해서 합당 누구 때문에 실패한 건가요? 밝힐 건 밝힙시다라고 하면서 뭐 김민석 총리 답하기 곤란하신가요?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저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이제 진영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제가 쭉 전하고 네. 변평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어준 씨가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은 핵심은 통합전대는 이제
이제 구체적인 거고 통합을 할 거냐, 합당을 할 거냐 말 거냐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통합의 대상이에요, 연대의 대상이에요 이렇게 묻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미안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민주당은 거대 정당이고 책임 정당이고 여당이다. 다른 세력과 결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흡수 통합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하. 네. 합당을 민주당의 한다면 이름을 흡수 어떻게 통합이다. 바꾸겠습니까? 그리고 1대1로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합치는 과정을 거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결과론적으로는 흡수 합당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까지만 전할까요? 그 이낙연 전 총리 얘기도 좀 나왔죠? 아, 저는 여기서 진짜 와 정말 약간 저는 소름. 네. 이낙연이라는 이름은 사실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거북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잖아요. 누가 만약에 그 이름에 지목이 된다면. 예. 그런데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약간 적절한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이름이 언급이 된 것이거든요. 네. 그거는 저희가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네? 들어보겠습니다. 아, 있군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를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차기로 아끼는 사람들도 이런 걱정할 수 있잖아요. 이낙연 케이스를 되돌아보면서 총선도 대승했고 당대표였는데 그래서 차기는 굳어지는 줄 알았더니 불과 몇 개월 만에 크게 추락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실패 사례도 있지 않느냐. 지금 꼭 나서야 하느냐 이런 우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나간 일 중에는 우리 총수께서 이거 서울시장 후보 나가면은 지금 말씀처럼 그 본인도 좋고 또 제가 서울시장을 30대 나갔던 사람이니까 그야말로 그것도 로망도 있고 네. 그리고 흔히 말씀드린 그러면 그 정치인으로서 그 다음을 보기도 좋지 않겠냐 하는 선의가 담겨서 뭐 여론조사에도 계속 넣으려고 뭐 그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와, 양 칼이 서로 웃으면서 부딪히는. 숨 막혀요. 자, 이낙연 전 대표 얘기까지 좀 나왔는데 지금 요 상황들 좀 많이 뉴스를 좀 전해드려서 네. 뭐 이야기할 것들이 너무 많으시겠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부터 한번 말씀 주실까요? 김어준이 이제 뭐 어떤 진영에 섰다 조금 더 누구한테 우호적이다 뭐 이런 이제 비판도 받고 그러는데 네. 간만에 언론인 같네 교주 같지 않고 아, 그래요? 예, 교주 같지 않고 언론인 같네. 그러니까 언론인의 기본 덕목은 뭐가 됐든 인터뷰가 나왔으면은 공격이라기보다는 날카롭게 질문을 해서 네. 이 사람의 모순이나 입장이나 이런 거를 드러내거나 끌어내는 거잖아요. 김어준 준비 많이 했네. 이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정청래 대표 전 대표를 대리해서 뛰는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은 뭐가 됐든 하여간 김어준 준비 많이 했네. 네. 야 간만에 스마트한 모습을 봤다. 아하. 김어준 맨날 흐리멍텅하게 교주처럼 횡설수설대다가 그거를 봤고 또 하나는 네. 김민석 전 총리도 준비를 많이 했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공격적으로 나올지를 알았잖아요. 예상했겠죠. 예전 그 앞단에서부터 누누이 이제 켜켜이 쌓여온 게 네네네. 있잖아요. 계속 서울시장 후보 놓고 조문 갔는데 거기에서 미국은 왜 그래요? 막 그러면서 그거 자기 방송에서 막 얘기하고 막 온갖 이제 그 긴장 관계가 있었으니까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을 다 준비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흥미롭다 일단. 김어준도 스마트하고 김민석은 더 스마트했다. 저는 뭐 이렇게 보고 네. 합당은 일단 뭐 다른 건 뭐 다 있는데 합당은 누군가는 찬성하고 누군가는 반대하고 누군가는 기분 나쁠 수 있죠. 네. 근데 우상호 전 정무수석도 얘기하고 대통령은 큰 틀에서는 합당 얘기를 언젠가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그 시점을 결정한 거는 정청래 대표잖아요. 네. 코스피 5천 갔을 때 네, 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다가 그날 갑자기 20분 전에 최고위원들 얘기해서 최고위원들이 조국혁신당은 그 전날인가 얘기했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고 반발을 불러일으킨 그 리더십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이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온전히 책임을 져야죠. 뭐 김민석이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지. 근데 그거가 그러면은 이게 다 어그러진 이유라고? 저는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안 된다. 책임질 거는 정확하게 책임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때 누가 책임이 있었는지 그거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김어준이 굉장히 김민석 총리 때문에 이게 안 된 것처럼 네. 몰아가려고 하는 게 좀 있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당대표라면 당연히 그 합당이라는 거대한 이벤트를 두고 치밀하게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대통령과의 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한 사람 뭐 물론 이제 총리는 중요한 자리에 있긴 했습니다만 한 사람의 반대 정도로 어그러질 일 같으면 그렇게 추진했어서는 안 됐고 모든 책임도 역시 정청래 당시의 당대표가 지어야 되는 것이 맞다. 당연하죠. 네. 그거는 본인이 책임지고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거는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네. 이게 가장 큰 명분이 됐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급하게 아무런 사전 논의도 없이 네. 이런 식으로 왜 이 시점에 라고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설득을 하고 넘었어야 됐는데 그거는 정청래 리더십 부족이죠. 그거를 네. 뭐 다른 거를 책임을 지우는 건 말이 안 된다. 네. 저는 김어준 씨가
김민석 후보에게 줄 섰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보고 김민석 후보 쪽으로 줄을 섰다고요? 네, 그 어떤 의미죠? 여러 가지 그냥 불편한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하면서 네. 김민석 후보의 해명을 다 들어줬거든요. 네? 그것이 여러 가지 논란이 될 만한 전당대회 때 이슈가 될 만한 사항들을 이번에 그냥 김원준 씨가 깔끔하게 김민석 총리의 입장을 다 들어줌으로써 정청래 후보가 뭔가 공격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정리를 해주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처음부터 CCTV를 공개해버렸잖아요. 네. 아, 그러면서 CCTV라고 하는 거는 김민석 총리가 계엄 당시에 그 국회 담을 넘고 또 국회 본관 안으로 들어오는 그 시간 같은 게 다 표시된 그 그렇죠. CCTV. 막 헐레벌떡 뛰어가고 네네네. 산 넘어가는 거 그런 걸 다 처음에 그냥 만나자마자 이거 내가 정리해줄게. 네. 자 이거 틀어줬단 말이에요. 네. 그것이 지금 정청래 정 대표 측에서는 가장 공격 포인트였거든요. 아, 뭐 이성윤 의원 등이 네, 당신 겁쟁이 아니야? 비겁하게 계엄 때 뭐 했어? 막 그냥 네. 피한 거 아니야? 도망간 거 감기약 아니야? 먹고 잔 거냐? 네, 그런데 그 상을 쭉 정리를 다 해준 것을 보고 네. 또 합당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다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큰 반박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 아 김어준 씨가 프랑스에 음식점 개업을 하러 가고 그 이후에 와가지고 그렇게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안 한 것. 그리고 오늘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인터뷰하면서 저런 입장을 다 들어준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제가 그냥 양념 쳐서 얘기한 거예요. 네. 줄 섰고 그리고 전당대회 때 정청래 후보 편을 그렇게 크게 들지 않을 것이다. 않겠구나. 이제 전당대회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네. 본인 스스로가 네. 난 이거는 영향력을 내가 발휘하면 안 돼. 나는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 거야. 이걸로 그냥 정리합시다라고 선언한 거다. 네, 그렇게 좀 보여줬어요. 이낙연 사례를 꺼낸 것은 괜찮나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네. 김민석 뭐 후보가 네. 대단히 좀 애매모호하게 그냥 뭉뚱그려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당신 자칫 잘못하면 이낙연처럼 될 수 있어. 네.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 이낙연 이랬지만 당신 해명에 따라서는 안 그럴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입장을 좀 계속 네. 밝히고 대변해주고 듣고자 하는 거 아니었느냐. 네. 그 저는 김재일 평론가님의 해석과는 좀 다르게 아, 그렇네. 그러네요. 좀 저는 이제 깔끔하게 정리 다 해줬다. 아, 김어준 씨가 정청래, 난 당신 편 아니야. 라고 선언해 버렸다. 그렇게 보여줍니다. 중도 또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나가는 화면이 이제 그 당시에 김민석 의원이 이제 개헌 표결 때 예, 국회 해제 표결 때 네. 본회의장으로 뛰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 장면이 이제 오늘 저거를 아침에 이제 보여줬죠? 뉴스공장 측에서 이제 직접 공개를 하면서 네. 당시 상황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니까 이제 김민석 총리가 내가 무슨 박선원 전화 안 받고 무슨 감기약 먹고 자는 척했다는 얘기까지 하던데 내가 저렇게 헐레벌떡 뛰어 들어갔습니다. 뭐 이제 1초 네. 표결 끝나고 1초 뒤에 내가 들어갔습니다. 아니, 저런 걸 보여줬다는 거는 이성윤 의원 등의 공격이 무력화되는 그렇죠. 효과를 이제 준 뭐 거긴 어떻게 하죠. 할 거예요. 저렇게 네. 헐레벌떡 갔는데.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사는 없어요? 1위 3리도 있습니다. 아유 정말 네. 아, 장성철 좋았는데. 소장님의 의견에 꽤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날 배신해 이 표정이. 아니, 얘기해봐, 일단 얘기해봐. 이런 얘기해봐. 정확한 개그를 하다니 약간 이런 표현. 약간 그죠? 그 김어준 씨의 좀 스타일입니다. 네. 이렇게 좀 부담이 커지니까 슬쩍 되게 치명적인 저널리스트인 척한다. 양쪽을 얘기를 다 지금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이제 치명적인 척 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공정하게 치고 들어갈 줄 안다. 문제는 정청래 대표한테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안으로 구울 거예요, 팔이 계속. 그래서 잠깐의 시계가 한두 번을 맞으니까 하루에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게 지금 자기 정치인이 합당인이 모든 게 죄송하지만 너무 짜칩니다. 특히 뭐 감기약 이거는 반박할 거시기도 없어요, 사실. 이런 얘기를 아니 김민석 총리가 당시에 이 계엄을 예견한 걸로 욕도 많이 먹은 사람인데. 네네네. 이 소위 이렇게 쾌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제일 먼저 가서 광 팔고 싶었겠죠. 근데도 안 간 데는 정말 감기약 먹고 주무신 거예요. 본인도 너무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마이크로 순혈 경쟁 같은 겁니다. 너 선착순 몇 등이야? 당시 국회. 근데 이런 방식은 사실 당시에 계엄 때 TV로 지켜보신 국민들이 수천만이죠. 네. 그분들이 뭐 다 내란 방조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선착순 정치 안 했으면 좋겠고 이 자기 정치 얘기도 이것만 말씀드리면 이게 올해 1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발언이 이게 너무 화석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지금 정청래 대표가 아이템난이 굉장히 심각하다. 막 이것저것 다 긁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면 어려울 것 같아요.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 그 이성윤 최고위원의 그 감기약 발언, 그거 이제 굉장히 불쾌감 좀 드러냈었는데, 끝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터뷰에서 저런 식으로 정치하면 좀 어려워질 텐데. 아주 그런데 완곡한. 이게 완곡하지만 상당히
강한 그리고 아마 앞으로 나 당대표 되면 너 쉽지 않을 거라 이런 경고까지도 아마 읽을 수 있는 멘트 아닌가 싶습니다. 이성윤 네. 컷오프 확정. 뭐, 최고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 김어준 얘기 잠깐 하고 네. 그 얘기하면은 네. 두 분의 의견은 존중하는데 김어준 총수를 너무 무시하는 거다. 김어준의 좌우명이 뭔지 아세요? 쪼이지 마 씨바. 이게 김어준의 아니 그게 본인이 맨날 얘기한 거잖아요. 네. 김어준은 쪼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막 휘몰아친다고 갑자기 막 이게 쫄아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줄 서고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김어준은. 그래서 이거를 라인에 섰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최대한 불공정하게 보이는 거는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저 CCTV는 누군가는 또 취재해서 그렇죠. 또 공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이런 거는 공정하게 보이게 해줄게라고 먼저 판 깔아주고. 저는 이낙연 전 총리 얘기 나온 게 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에 뭐 약간 김어준이 살짝 횡설수설했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낙연도 총리하다가 당 대표하다가 대선 후보 못 나왔, 그러니까 안 돼, 몰락했잖아. 이 얘기를 한 거니까 너도 총리 김민석 당신도 총리하고 당 대표하고 근데 대선 후보 될 수 있겠어? 이게 무슨 황당한 평행 이론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둘이 닮은 게 있어서 정치 스타일이 닮았다라는 게 아니라 총리하고 당 대표하고 그러면 대선 후보가 못 됩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지. 근데 그거를 지금 여기에 갖다 붙인 그러면 대선 후보 하고 싶으면은 당 대표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를 아무 말 대잔치에 이거는 쉽게 네. 얘기를 하면은 두 사람은 다른 성격의 정치인이고 각자의 길이 있는 건데 이낙연 총리는 그때 박근혜 사면 얘기했다가 갑자기 지지율이 확 빠지면서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럼 뭐 박근혜 사면 얘기할 것도 아니고 김민석 총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공격성이 강했다. 이거 이 이낙연을 얘기한 거 너 이낙연 꼴 낼 수 있어? 그건 공격이었다. 우리가 코어가 한번 너 등 돌리면 너 이낙연 꼴 날 수 있어라는 일종의 경고나 협박에 가까웠다고 보고 그날 그러니까 그 표결 문제 그 감기약 문제 얘기 짧게 하면은 그날 110명의 의원이 투표를 못했어요. 네. 계엄 해제 의결 그때 더불어민주당 17명, 국민의힘 90명, 개혁신당 2명, 진보당 1명이 표결을 못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주영, 이준석, 진보당은 윤종호. 국힘은 너무 많으니까 18명만 네. 표결을 했는데 민주당 읽어드릴게요. 김민석, 김정호, 박범계, 박수현, 박용갑, 안규백, 양문석, 이계호, 이광희, 이기현, 이병진, 이춘석, 장종태, 전재수, 정동영, 추미애, 황정아가 표결을 못했어요. 네. 뭐 이유가 있겠죠, 다들. 그렇죠. 지방에 있거나 네, 여러 네,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가지고 무슨 감기약 성분, 뭐 마약 성분 있다고 뭐 지금 얘기하려는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아무 말 대잔치예요. 그러니까 이성윤 의원은 선을 넘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 17 나머지 16명한테도 다 요구를 해야지. 왜 지금 갑자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저열한 공격이다, 제가 보기에는. 라고 네. 이제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이 얘기를 네. 하지만 저 인터뷰에 도도하게 흐르는 거는 도도하게. 도도하게. 김어준 씨의 마음이 나 쫄았어. 전 이렇게 좀 김어준은 쫄지 않는다니까. 그건 예전에 옛날에 박근혜 때. 아, 요즘 좀 쫄습니다. 요즘 쫄아? 너무 돈이 많아졌구나. 매출액 450억을 지켜야 되는구나, 김어준은 이제. 근저당도 아마. 그리고 예전에는 없던 거를 최근에 갖고 있는 거예요. 파리 식당. 아니. 아니야, 예전에는 그거 아니야. 계산기가 없었어요. 어? 계산기. 계산기가 왜요? 예전엔 계산기가 없었다니까. 안 두들기고 막 질렀어요. 그렇지. 아. 근데 지금은 이제 자기도 어느 정도 뭔가 자기의 영역을 구축을 했고 이 진보 진영 뭐 코어 지층만 얘기하지만 전반적인 이 대부분의 진보 진영층과 척져서는 자기의 영향력과 자기의 비즈니스가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계산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계속 얘기하듯이 프랑스 가고 또 갔다 와서도 논란될 만한 얘기 안 하고 네. 김민석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명성 인터뷰 해주고 앞으로 내일부터 한번 행보를 보자고요. 메시지를 보자고요. 거기서 또 하나 더 얘기하면 유시민 작가와의 그 인터뷰도 대부분 40분 정도 논란될 만한 것들은 다 드러내버리고 예. 그런 것들 일련의 흐름을 보면 계산을 두드려 보니까 이거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갔다가 내가 참전해가지고 힘을 실어주고 도와줘봤자 정청래 안 될 것 같아. 여론조사상도 그렇고. 네. 꽃에서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되면은 정말 자기 받는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여기에 내가 괜히 올인할 수는 없다. 네, 계산 두드려 보니까 이거는 손해 나는 거니까 이번 걸로 딱 털고 네. 그냥 빠질 것 같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좌판을 너무 크게 벌린 겁니다, 예전보다. 이제 일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좀 돌아오기가, 어쨌든 이제 누가 생각을. 돌아오기가? 이제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그 말씀하신 대로, 좀 혼란스러울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그 와중에도 막 몸은 튀어나가는 거죠. 막 이낙연 씨 얘기도 하고 싶고, 막 긁고 싶고, 또 지금 지켜보시는 이제 교인들께서는 또 그런 걸 원하실 거고. 교인들께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혼란 속에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네. 다 이제 라이브로 봤다. 이렇게 보여요. 한마디만 하면은 네. 만약에 장성철 소장님의 분석이 사실이라면은 네. 김어준 실망입니다. 아니 왜 쫄은 거야? 김어준 안 쫄아야지. 천하의 김어준이 쫄면은 우리는 다 쫄을 수밖에 없어. 아니 내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뭐 장 소장님께 소고기라도 대접하겠습니다. 뭐 이래야지 실망입니다. 김어준한테 가서 물어볼까 쫄았어요 안 쫄았어요? 그거 어떻게 확인을 해 그거를? 저도 약간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약간 보면서 약간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인터뷰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계엄해제 표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증거 영상이 있는 것이고 뭐 허위 사실이라는 얘기까지 있으니까 해명할 거는 충분히 판을 깔아줘서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하고 싶은 질문을 했었어야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보면서 오늘 물론 등장은 했습니다만 언급이 많이 안 된 게 정청래 세 글자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편을 들어주지도 않고 정청래와 김민석의 대결 구도를 부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누구의 편이 아니야라는 거를 조금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볼 건 물어보는데 그 질문의 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낙연 전 총리 언급하기 전에 질문이 뭐였냐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총리로 기여할 바가 참 많았을 텐데 왜 굳이 불과 1년 만에 당대표를 하려고 하세요? 질문의 이제 톤이 이렇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도 진짜 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팽팽하게 붙어요. 저도 원래 총리 하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저 누가 주변에 총리 추천하라 그래서 제가 유시민 작가 추천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총리가 되고 나서 보니까 딱 4, 5개월 만에 내가 당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당이 너무 안 도와준다는 거죠? 네. 왜 4, 5개월 만에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공감대가 생겼다. 당청의 협력이 정말 원활하게 돌아가는 체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도록 자락을 깔아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게 나올 줄 알았을까요? 김어준 씨가? 그러니까 본인 뭐 그야말로 알 수는 없지만은 네.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김원준 씨가 마음에 안 들고 난 정치랑 편들어줘야지 그러면은 제 2차 질문, 제 3차 질문 계속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것도 있었고, 근데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막 이랬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예, 그렇군요. 제가 뭐 또 다음에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이건 쫄은 거다.